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건의안을 별도로 정리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이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채 끝나자 시민사회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가시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운 항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가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의제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이미 임시청사가 구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련된 해양수산 공공기관도 조속히 이전해야 하고 향후에 대통령실을 방문한다든지 또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해수부 노조라든지 또 부산시라든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견서에는 복수 차관제 도입을 통한 해수부의 해양정책 총괄 기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또 연내 부산 이전이 과시화되도록 정부 조직 개편과 인프라 확보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수준의 지원특별법 제정 등 관련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단순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정착을 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해수부 규모나 예산을 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양정책 총괄부처로서 기능을 하려면 예산, 그 타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한 국제해양물류, 조선해양프렌트, 해양대적 관광 와야 된다. 이번 기회에 5년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번에 오지 못하면 가장 말단 부처로서 부산에 와도 그 기능이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동구 임시청사 2곳이 확정됐고 여야 정치권이 공조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전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초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첫 학교들이 문을 연 데 이어 2029년까지 15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9년 개교할 3개 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해 올해까지 4,700여 세대, 1,6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학령 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학교 설립이 시급합니다. 지난 3월 에코델타시티 첫 학교인 대저중앙초등학교와 가락중학교, 여울유치원이 문을 열었고 바로 인근에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가칭 에코4초등학교와 에코4유치원이 한창 건설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에코3유치원과 에코3초등학교, 에코1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29년 3월 개교가 목표인 새 학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중흥 S클래스 아파트와 인접해 들어서는 에코3초등학교와 에코3유치원은 각각 1,063명과 27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특수학급 1개씩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북측 에코1중학교는 특수학급을 포함한 31개 학급, 833명의 학생을 수용합니다. 새 학교는 오는 9월 부산시 의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8월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7년 7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에코델타시티에는 2029년까지 15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강서구 가락동 가락초등학교가 에코델타시티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고 2028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한 곳씩과 에코델타시티 첫 고등학교 에코3고가 개교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외세 침입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수군은 평시에 준비된 역량을 해전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수군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수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통제형과 부산 좌수형이 보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삼남 지역의 수군 배치 현황과 해로를 상세히 기록한 3도 수군 해방 총도입니다. 가덕도에 있는 천성진 성에서 출토된 두정갑은 조선시대 수군진에서 출토된 유일한 갑옷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바다를 지켰던 우리 수군의 활동상을 조명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들, 특히 화포의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진법, 훈련, 그리고 육상이나 해상에서 했던 다양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군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수군과 수군진, 수군의 무기고, 해전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뛰어난 무공에 명나라 황제가 내린 충무공 8사품 등 13개의 기관에서 출품한 17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해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부산포 해전의 과정도 영상으로 조명합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순국한 정훈 장군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간과 비석의 탁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사상구가 돌봄 사업에 더욱 집중합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돌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주민 각자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업무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상구는 관련 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부산 첫 사례로 신설되는 돌봄 정책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와 건강 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관이 함께 투입되고 관계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상호 활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여기서도 신청하고 또 저기 있는 건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 공공 간에도 사실 협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조금 편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또 높아지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돌봄 정책과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4개 팀을 꾸립니다. 특히 주거복지팀을 별도 신설해 각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사상구는 이미 관련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지난 5월에는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사각지대 발굴망인 다복다복망이라는 인적 안전망도 2,000명 넘게 사실 신경망 조직처럼 퍼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사실 저희 군은 그 수년간 사실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전체적인 그런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사상구가 제 생각에는 매우 유리하다. 사상구 돌봄 정책과는 오는 9월 1일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편 부산시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황룡산 북합 관광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 논리를 내세운 무조건 반대는 시민 삶을 외면한 것이라며 찬반 공개 토론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정상에 125m 높이 봉수 전망대와 점포동을 잇는 539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황령산 복합 관광개발 사업. 최근 부산시가 실시 계획인가를 확정 고시하면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황령산 정상의 봉수 전망대와 1, 2단계 케이블카, 스노우캐슬 개발 등에는 모두 2조 2천억 원이 들 전망입니다. 부산 시민단체 협의회는 부산을 살릴 개발이라며 지속 가능한 상생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황령산 관광개발 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친환경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즉시 개최하라. 부산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조건 반대 정치 단절하라.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부산이 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관광 경제 기반 구축, 상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행사인 대원 플러스는 1단계에 이어 전망대와 스노우캐슬을 잇는 2.2km 길이의 2단계 케이블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령산에 스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지금 현재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치우겠습니까? 부산시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것도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황령산 관광개발 사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전망대 건립에는 4년 이상, 케이블카 설치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에 왜 갑니까? 트램 타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있어 해안선에 펼쳐져 있는 빌딩에 장엄한 LED 쇼라든지 그거 보러 트램 타고 올라가서 기다리고 거기서 자고 오고 합니다. 관광은 자고 먹고 즐기고 실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감천문화마을에 200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1인당 얼마 쓰고 가신지 압니까? 그 관광객들이 1인당 150원 쓰고 갔습니다. 겨우해 1년에 3억 원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방송사 송신탑 전파 간섭 문제와 환경 파괴, 경제성 분석 근거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4년과 2012년, 2017년에도 황령산 개발에 나섰지만 시민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여름 휴가철 한낮에 고속도로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BJ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휴가 차량으로 붐비는 한낮의 고속도로. 순찰차 한 대가 특정 차량을 바짝 뒤쫓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VJ 방송 채널을 가입해 실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40여 분간의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도로 갓길로 유도해 멈춰 세웠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대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태종대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생중계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낮에도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방송 영상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자칫 즐거워야 할 다른 사람의 여행길마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교사 2명이 원생 26명을 상대로 1,800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언어치료센터처럼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법정 의무가 아닌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발달장애 아동이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난 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표현이 안 되니까요.
그냥 엄마가 치료실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기 싫어도 어머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싫고 좋고가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폭행 당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나쁘다에 대한 인지가 사실 안 될 나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모들이 분개하는 거죠. 아동 26명의 피해 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의 CCTV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법정 의무인 어린이집과 달리 언어발달센터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분이 3개월 동안 계속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을 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은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분개하는 건 3개월치밖에 안 된 자료인데 그러면 그 전에 더 많은 횟수가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 치료실 다닌 자녀가 이 두 가해자 선생님한테 받았던 자녀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란 말입니다. 수업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횟수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센터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오는 8월 1일부로 3개월 1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센터에서 행정 심판을 제기해 유예된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라서 뭐 이게 인가받고 허가받고 이런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장 자체 전체를 뭐 이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과 별개로 이번과 같은 아동 학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과 아동 학대 처벌법에서 직무상 학대 범죄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어발달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빠져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올 10월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가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올해 체전은 그 시작 무대부터 남다릅니다. 스포츠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감동적인 무대와 특별한 개막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2025년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엽니다. 개폐회식 연출은 국내 대표 뮤지컬 연출가 박할린 총감독이 맡았는데요.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음악과 스토리, 안무가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감동과 여기에 부산 출신 배우 김동준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펜싱 국가대표 봉세라 선수도 전국체전의 홍보대사로 응원에 힘을 보탭니다.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하는 전국체전, 그 뜨거운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어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묵묵히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경기장 밖 진짜 이야기, 오늘은 전국체전의 숨은 종목들 알아볼까요? 부산 대표 체육특성화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족구 같기도 배구 같기도 한 바로 이 종목, 세팍타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발차기로 공을 주고받는 동남아 전통 스포츠. 날렵함과 유연성이 중요한 고난도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서 부산 최고 선수들이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선수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곳에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팍타크로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소개 한 번만 해주신다면. 족구하고 배구를 섞어 놓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명씩
들어가서 경기를 이제 하는 종목이고 이제 남녀 다 있고 이제 남자랑 여자랑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트 높이가 10cm 정도 차이가 나고 네, 공 무게랑 공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기대하는 그런 목표 있을까요? 저희도 우승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우승을 하면은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또 타이틀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더 신경 쓰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은 지난 2년 연속 남녀 동반 우승에 이어서 올해는 3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 중입니다. 세팍타크로는 3인 1조, 서브를 넣는 택공, 공을 띄우는 피더, 그리고 마무리 공격을 책임지는 킬러가 절묘한 호흡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데요. 각자의 포지션에서 펼쳐지는 절도 있는 움직임은 마치 무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한편의 퍼포먼스를 보는 듯합니다. 서브인가요? 되게 멋있게 이렇게 공을 차시더라고요. 전 서브를 차고 있는 택공이라고 합니다. 리시브를 받아서 세팅을 올리는 피더 역할이 있고 피더가 세팅을 해줘서 킥을 차는 킬러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 유연해야 이 세팍타크로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안 유연해도 그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연함. 우와.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그리고 또 저희 선배들이 또 2연패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연패를 또 목표로 더 열심히 금메달을 노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아무래도 제가 3학년이기도 하고 저희 부산에서 열리기도 해서 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제일 큰 대회이지 않을까. 전국체전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 저희 동생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힘 합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무조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초보가 할 만한 뭐 동작들이 있을까요? 제일 이제 기초 볼 컨트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여기 인사이드에 맞춰가지고 오, 안 끝나는 거 아니죠? 오, 잠깐만. 아, 보기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전 이거 잠깐 찼는데도 숨이 차거든요. 정말 이 선수들이 하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5 부산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팀 우승은 누구? 부산 최고!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 화이팅!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은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무대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의 현장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전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